성품이 무엇입니까? 기억입니다. 더 나아가면 성품이 무엇입니까? 생각이고요. 그리고 성품이 무엇입니까? 내가 체험했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좋은 추억, 좋은 사건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사실은 좋은 성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좋은 성품 세미나를 하다 보면 40살, 50살 먹으신 분들도 5세 때, 6세 때의 아픔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 아픈 충격에서부터 평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억들이 좋은 습관이 되도록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행동들을 심어주고 체험케 해주고 경험케 해주는 것이 정말 해야 할 어른들, 먼저 가신 분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는 정의 12가지를 가지고 평생 교육을 구상했어요. 그래서 이 정의가 이제 조금 이따 정의를 좀 나눌 텐데 이 분명한 이 정의가 그 원 포인트 레슨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우면 안 되니까 저는 이 정의로 특허를 받은 건데요. 이 정의 교육으로 이렇게 어떻게 내 생각, 감정, 행동을 계획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교육의 틀을 잡았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풍성하게 하는 관계 맺기의 비밀. 그래서 좋은 성품은 사실은 관계 맺기의 비밀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면서 테이프 요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테이프 요법은요, 사실은 땡큐, 먼저 감사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apologize, 먼저 사과하기, 미안하다고 말하기. 그리고 P는 please, 도와줘요라고 요청하기. 그리고 E는 express, 내 감정, 내 사랑을 표현하기. 그래서 앞자를 이렇게 합치면 TAPE, 테이프 요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바시라고 하는 방송 프로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의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저희 아들이 저희는 저희 큰아들하고 아주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인데요. 성품요법으로 이 테이프 요법으로 관계가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성품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15분 동안 그 테이프 요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많은 학교들에게 인성교육 그 교재로 이게 영상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고맙다고 말하기.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고마워요. 시작. 고마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괜찮죠, 여러분? 예, 고마워요. 땡큐라고 말하기. 땡큐 T예요. apologize. 예, 미안하다고 말하기. 미안해요. 시작. 미안해요. 네, 우리 언어 미안해요.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기. 그리고 please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도와줘요. 시작. 도와줘요. 네, 저는 강요, 명령, 지시, 설득을 너무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식과 저는 아들만 셋이는데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계가 다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테이프 요법을 아주 교과서로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교과서가 서울특별시 초등 그 교과서로 인증이 됐어요. 인성 교과서로. 그래서 각 초등학교에 제 교과서가 각 국공집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좋은 성품은 저 추상적인 게 아니라 먼저 고맙다고 말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강요, 명령, 지시, 설득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익스프레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대한민국의 이 문화적 특징이 표현을 잘 안 해요. 저게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걸 알아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절한 행동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추측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표현해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좀 표현해 볼까요? 사랑해요. 시작.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박수 치는 것으로부터 성품 교육을 시작한다고 저는 이 관계의 비밀들을 가르칩니다. 일곱 번째는 재미있고 흥미있는 교육 방법으로 사고력. 그러니까 재미있지 않으면 인성교육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성교육 잘못하면 잔소리 교육입니다. 말 좀 잘 들어. 산만하지 마. 인내해야지. 책임감 좀 가져봐. 굉장한 잔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재미있게 노래와 율동으로 그리고 재미있는 스토리로 동기유발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기본 생활이 돼야 돼서 정말 이 삶 속에 습관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평가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평가가 가능하다. 교육은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할 수 있을 때 그게 교육이 돼요. 그래서 성품을 그러면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저는 정의라고 하는 12가지 정의로 그 계획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4번이 그 이영숙 박사의 12성품론 요것입니다. 여러분 그 페이지 9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책 하나가 이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특허 등록 제10에서 1059354 특허 등록 제10 1059306으로 이 특허가 돼서 이게 지금 미국 특허까지 받은 내용인데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감인지 능력과 분별력이 아주 커다란 두 인간의 성품을 좋은 성품이 되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공감인지 능력은 뭘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 그런 정서에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동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능력인 거죠. 분별력은 뭘까요? 양심을 기초로 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육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사랑과 공의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인생으로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훌륭한 성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정서에 반응하고 공감할까요? 경청, 긍정적인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의 성품입니다. 분별력은 무엇일까요? 네,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문을 나눠드렸어요. 신문 한번 보실까요? 맨 뒷장을 펼쳐보세요. 이 신문이 지금 130호까지 나왔으니까 한 10년이 훨씬 넘었고요. 한 15년, 12년? 오래된 신문이죠. 자,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130호가 훨씬 지났으니까 네, 10년이 넘은 것인데요. 맨 뒷장에서 하나를 피면 네, 여러분 이영숙 박사의 12성품 교육 12가지 주제 정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는요, 아까 공감인지 능력, 다른 사람의 정서에 반응하는 능력의 정의예요. 그리고 그 올리브, 인내, 책임감, 절제, 이것은 분별력의 정의입니다. 자, 이제부터요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시랑 같이 보셔야 이제 문인들이시니까 이렇게 정의만 갖고서는 가슴에 팍 안 오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를 가지고 이제 함께 할 텐데 정의 한번 같이 우리가 이 신문에 나와 있는 정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방의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시작.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저는 이 경청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그런데 이게 이제 2단계 정의고요. 1단계는 경청이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듣는 것. 이게 이제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정의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사님 이거 어떻게 제가 이게 없는데 필 수 있을까요? 예. 저를 그 성품 12가지를 가르치니까 이 성품이 나중에 보니까 복이더라고요. 이 성품이 성공을 합니다. 저는 이제 1년 돌 지나면서부터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엄마랑 함께 오는 성품학교에서부터 어르신 성품학교까지. 근데 이제 제가 가장 크게 감동을 받는 게 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제가 좋은 나무 기독학교라고 그 대안학교, 성품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광교산 신봉동에서 애들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유치원 때는 이걸 가르치면 복을 뿌리는 거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쳤더니 이게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것을 가지고 응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성장해요. 정말 성품을 배운 애들은 복을 받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복으로 나눴습니다. 경청, 우리가 지금 정의를 여러분이 읽어주셨는데 경청의 복, 저는 이렇게 경청의 복을 시로 써봤어요. 세상을 향해 경청하세요. 작은 소리도 귀중하게 들어주는 경청의 태도는 나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경청의 복을 이미 누리고 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긍정적 태도의 정의 신문에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긍정적 태도의 정의는 뭐예요? 시작.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제가 이 긍정적 태도에 복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언제나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눈꼬리는 내리고 입꼬리는 올리고 눈은 반짝반짝. 희망을 품은 긍정적인 태도의 얼굴이 복을 부른답니다. 맞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받아요?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에게 이 복 받는 비결, 얼굴 모양을 가르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꼬리는 내리고 입꼬리는 올리고 눈은 반짝.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로는 희망을 말해줘야 돼. 우리 한번 말해줄게요. 당신은 점점 잘 되실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 좀 해주시죠. 당신은 점점 더 잘 될 거예요. 점점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점점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오래 사실 겁니다. 자녀들이 효도하실 거예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네, 좋은 성품이 이렇게 복이 됩니다. 우리 기쁨의 복 한번 읽어보고, 기쁨이란 무엇이죠? 신문 한번 보시면서 기쁨이란 시작.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기쁨의 복은요, 제가 보니까 자존감 있는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나를 형편없게 대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 같다 줘도 귀한지 모르더라고요. 자존감이 자신감이 됩니다. 기쁨의 복입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것이 세상에 어떤 곳인지 아는 첫걸음입니다. 좋죠?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여러분의 책 속에 이 시를 보내드릴 걸 잘